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상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잠깐 체크를 할 건데 0.13이고 거래량은 7만 정도 쌓였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볼 거는 가장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수급으로 인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흐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이 왜 오르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든 가장 많이 궁금한 거는 얘네가 너무나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 그죠? 이 얼마까지 올라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여기서 나오는 타점, 그죠? 자, 이어지는 거죠. 얼마까지 오를까를 우리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추가 상승이 너무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눌림이 있어. 그럼 거기서 무조건 매수라는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승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야. 어디 어디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가 14만 원이야, 16만 원이야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일단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추가 상승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관망이죠, 관망. 차라리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건데 어떤 게 맞을까?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타점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고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유한양행을 처음으로 이제 저희 채널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 금지다. 무조건 관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현재 여기 구간이 이런 구간이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도 음봉 맞고 떨어져 있고 윗꼬리를 달고 이 눌리는 흐름 똑같이 나와줬지만 갑자기 다음날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에 추가 상승까지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놓쳤는데 이 안착까지 내가 놓쳤어. 그러면은 여기가 그 자리와 이 자리와 똑같은 자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영상에서 관망이라고 얘기를 하냐. 근거. 자, 설명을 여러 가지를 제가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 평균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60일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매수한 그 평단가가 평균역이다. 평균역이다. 그 수치가 바로 이동 평균선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지만 왜 캔들과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평선이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은 캔들이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는 만난다는 거죠. 가서 결국에는 무조건 만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자리와 이때의 자리와 이평선이 지금은 보일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너무 다른 자리다라는 게 지금 보여요. 그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막 상승이 잘 가다가 눌림이 있었고 여긴 무슨 날이에요?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그죠? 모든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근데 막상 뜯어보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린 뭐예요? 타점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지만 지수의 반등도 있었죠. 하여튼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가 보시게 되면은 21선 지속적으로 타고 오다가 한 번 이탈을 해요. 근데 20일 이평선을 다시 한 번 더 얘네가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순간은 우리가 타점이었다. 흐름이 있고 다시 지켜줘요. 그러다가
이탈하는 순간 봤었고 합류를 해 주는 순간에 타점이었다는 소리예요. 타점이었다. 똑같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있는데 2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멀리 있어, 멀리. 이격이 벌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더 추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요. 뭐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은 20일 이평선이 여기에 있으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죠? 내리꽂는 이격이 벌어지고 내리꽂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까지 나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관망을 한다라고 해서 20일 이평선이 올라와 주는 이 흐름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상승 이런 거를 놓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20일 이평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보자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리를 주지 않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소액으로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잡고 가는데 다시 합류를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다시 합류를 했다라는 뜻은 애초에 그게 올라간다라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 돈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이니까 합류를 해. 그럼 다시 타점을 잡는 거죠,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눌림이 나올 가능성, 이 캔들이 내려가서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RSI예요. 제가 이 보조 지표들을 엄청나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 전혀 별로 믿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만 믿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수요, 거래량, 수급, 그죠? 이런 거, 캔들, 이런 걸 가장 믿는데 이 RSI를 제가 켜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이버전스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 고점이 있는데 얘는 떨어지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떴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 경험상 90%의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럴 경우에 소액으로라도 들어가자, 매수를 하자. 손절 쳤다가도 다시 들어가자,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저도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많이 중요한데, 자, 왜 그러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이 재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단 다 같이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다 나와줘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나와주는데 얘네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쳤네요.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이 뉴스 기사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막 우리가 뭐 이런 걸 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항암, 항암이죠. 항암 신약으로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재료 어떤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장에서 잘 가요, 이게. 국내 최초 FDA 승인이죠. 항암 신약으로는 그래서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해외 진출이다. 미친 듯한 재료인 거예요. 지금 이 결과는 나와준 게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FDA 승인난 이게 폐암 치료제. 폐암 근데 중요한 것도 1차 치료제예요. 1차 치료제. 근데 이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이 8조고 기존에 있었던 애가 바로 타그리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타그리소가 이 8조를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렉나자, 리그림 그리고 플러스 리브리반트 이게 티그리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8조를 얘가 먹고 있던 거를 반절은 뺏는다라는 거예요. 4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흐그리스, 그죠? 얘네가 약이 막 쓰이고 있었어.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내성입니다. 이 내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 환자들도 렉나자 그리고 리브리반트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폐암 시장은 8조가 아니라 내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 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조, 10조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조 정도는 얘네가 금액을 존슨앤존슨, 얀센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0% 로열티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5천억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고 오스코텍과 6대 4로 나누게 되면은 얘네 지금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있죠. 유한양행 3천억이 꽂힌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3천억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얘네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1,000억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3천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천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국내 제약사들 평균 멀티플 이제 PER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멀티플이 PER이 퍼가 50배예요, 50배. 그러면은 곱하기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얘네가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정도가 된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조가 돼야 된다. 이 목표가 나와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약이죠, 약. 약 2배. 약 2배. 그러면은 30만 원 간다는 소리가요? 30만 원이 이제 약이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그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좀 러프하게 좀 많이 좀 추하게 잡아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여기서 2배가 30만 원가 이게 좀 현실성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만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아무리 따져봐도 얘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가 FDA, 렉나자 이런 게 이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기대가 막 올라가는 게 있지만 우리가 다른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뭐냐? 일단 FDA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3차, 4차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반영되고 있는 기대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유한양행조차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여기 보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막 뭐 내용이 써 있어요. 그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그 내용들이에요. 전망, 장기적 전망. 그죠?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몇 종, 몇 종, 몇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렉나자를 포함해 가지고 항암 신약 16종, 16, 그죠? 그리고 심혈관, 신장, 대사 이게 7종이에요. 그리고 면역 염증 3종. 신경계 5종, 기타 2종, 총 뭐요? 33종. 파이프라인, 그죠? 이게 앞으로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많고 얘네는 애초에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아주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은 아까 뭐 제가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여기서 대략 이제 약 2배니까 지금 여기서 약 2배니까 30만 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죠? 제가 굉장히 좀 내려가지고 한 25만 원. 근데 25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현실성이 없을 게 아니란 거죠. 근데 25만 원도 현실성이 없어라고 믿는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 뭐 아니면 그 아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15만 원이니까. 더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는 어떤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도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하지만 그 가격까지 나는 무조건 그냥 안 팔고 대응 안 하고 들고 갈 거야라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 그죠?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그게 사실은 말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눌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평단가가 어디에 있든 어디까지 그냥 매도를 대응을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것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또 있어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애들 이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비컷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한다. 이번 연도가 이제 두 번 정도 남았는데 25pp씩만 두 번 해도 추가적으로 이제 50pp가 되는 거니까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뭐 부동산 열기가 식지가 않고 내수 시장이 잡히지가 않고 맞죠? 심지어는 또 거기다가 이런 금투세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 시장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10월부터 12월 이게 좀 중요하죠. 이건 원래 역사적으로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도 금리나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9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죄송합니다. 얘네들의 회계 연도 마감입니다. 여기 9월 달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적 방어를 위한 매매가 늘어나요. 실적 방어. 그래서 좀 9월은 역사적으로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월은 애초에 힘든데 우리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바이오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막 몰리고 있잖아요.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야지만 이 고점 부근을 유지시킬 수 있고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터지고 있는 건데 이 제약 바이오 애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년 뒤에 지금 당장 실적을 안 내도 4에서 5년 뒤에 기대감, 미래 가치 이런 것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상승시켜 주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이런 FDA 승인같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딱 나와주면은 레벨 업을 해요. 레벨 업. 레벨 1이 있었지만 상승 뚫고 여기를 좀 자주 시도를 하죠. 이렇게 자주 시도를 해요. 눌림이 있으면 자주 시도를 하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고 그죠? 여기는 뭐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업을 해서 레벨 2가 되는 순간 여기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구간은 레벨 3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를 레벨 2로 보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눌려봤자 여기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소리예요. 내려오면 뭐 단치고 파티 그죠? 근데 그게 좀 힘들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되게 재미없이 이런 식으로 좀 놀아주면은 그 사이에 이평선들이 올라와 주는 이런 흐름, 기다리는 흐름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이런 식의 흐름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얘네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타점은 지금 아니다. 관망을 하는 게 맞는데 상승은 지금 끝나지 않았다가 사실은 결론이긴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할수록 대응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한양행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대응이 좀 많이 중요해지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바뀌는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좀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전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신경 써가지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주식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즐겁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스트레스 없는 주식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